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 군, 구별 전세 가격 지수가 평균 2.2% 감소해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전세난에 대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토 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 보상권의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균 2,67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6%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10.06% 올랐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도 10.76% 올라 10%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타 지방의 연간 상승률은 8.51%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 가구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락률의 폭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더 높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역전세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아래 전화번호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받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전문가이신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을 모시면은요, 용산 지역에 대한 강의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꿈틀거린 용산 지역에서도 용산 제2벨트를 주목하라라는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2벨트 무엇인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권, 그중에서도 제2벨트를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용산권역의 제2벨트가 어딘지,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해야 될지 강의를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제2벨트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최고가 상업 업무 주거벨트로 개발이 된다. 어디가? 용산의 제2벨트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동측편, 한남 뉴타운과 남측편에 있는 동부이촌동이 최고급 주거벨트화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경부선 라인.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용산역에서 삼각지과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주거, 상업 업무로서 복합벨트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용산의 그런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제2벨트 안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용산 제2벨트란 제가 포인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역세권역의 한남 뉴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동부이촌동 최고의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공원 조망까지도 가능하겠죠.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서부이촌동 한강 대로변을 아우르는 라인과 경부선을 따른
남영 역세권 또 서울역 역세권 복합 개발에 준비가 돼 있죠. 이 라인을 이어보면 이렇게 J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남동의 최고급 주거단지 또 동부이촌동의 최고 한강변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한강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미군기지 개발 또 서울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J자 모양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상업 업무 주거 벨트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용산권역에서는 이 J벨트 라인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최고가 상업 업무 주거벨트로 개발이 될 J벨트 라인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 3구역을 필두로 한 2구역과 4구역, 5구역의 개발 계획들, 미군기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동부이촌동의 또 신동아 아파트가 올 하반기에 올해 내년 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한강맨션의 시공사 선정, 또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대로변 용산 역세권역에 대기업 사옥들이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BTS 사옥도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 소식들, 바로 위쪽에 있는 전자상가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또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국제업무단지 배우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용문동 원효로 라인들, 또 위쪽으로 경부선 라인의 남영역 캠프킨 부지와 한화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그룹 브랜드 타운화 사업이 되는 서울역 역세권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이 J벨트 라인에 앞으로 개발이 속속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분당선과 GTX B노선 또 A노선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에 신안선은 B노선까지 서울 역세권역에 들어왔을 때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역의 J벨트가 가장 그 주거 업무 상업시설들이 복합 개발로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 뉴타운과 동부 이촌동이 강남과 필적하는 앞으로 최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런 주거 벨트화가 됨으로 해서 향후 용산권역의 아파트의 가격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 시내 다양한 재개발 사업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최고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바로 붙어있는 쪽이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도 복합시설로서의 개발 계획들.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용산 민족공원과 접해 있으면서 조망권 또 아래 남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국내 최고가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로 변화될 동부이촌동이 있고요. 시세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향후에 용산 민족공원 또 개발이 될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의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고요. 연식 자체 20년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연식 자체가 20년, 30년, 40년 정말 입지는 최고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의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뷰가 나오는 최고가 아파트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고요. 이런 가치가 한남 뉴타운이나 위쪽으로 바로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한강 대로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정말 오리가 물갈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한강 대로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됐을 때는 강남권역의 버금가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중심축은 한남동과 동부이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용산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경부선 라인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경부선 라인 바로 용산과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역이 주거 상업 업무 복합 벨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십시오. 지분당 거의 1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한강대로변은 당연히 개발가치, 상업 업무시설, 상업지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지분 시세가 1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작은 평형 기준으로 남영 역세권역이나 숙대 입구역, 서울 역세권 바로 배우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서계청파동 라인, 또 원효로 라인, 또 효창공원 하단부에 향후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용문동 라인이 주거 벨트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 또 남영 서울역 역세권역 주변 지역으로는 상업 업무단지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용산 민족공원과 발 맞춰서 관광지, 상업 업무로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경부선 라인의 이 서측편은 주거 벨트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규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왜 안 됐을까요? 국제 업무단지가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사업 진행 자체가 스톱이 됐었지만 향후에 국제 업무단지가 사업이 진행되고 핵심적인 경부선 라인이 개발이 되면 주거 벨트로서의 가치, 개발의 압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지분 시세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핵심적인 지역에 노후도라든지 개발의 압력이 맞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주거벨트,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남동에서 동부 이촌동 그리고 경부선 서울역까지를 용산 J벨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J벨트를 따라서 투자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입니다.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죠. 투자의 3박자 바로 일자리와 그리고 최고의 교통망 그리고 환경 자체, 주거나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투자의 3박자는 강남이 넘버원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투자의 3박자, 즉 일자리나 교통이나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따라서 서울권역, 대한민국에서 강남권과 버금가게 개발이 되고 최고의 주거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용산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나? 용산 투자는 바로 J벨트에 투자하라. 왜 J벨트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남 뉴타운의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의 재개발 사업들, 주거단지, 또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용산 역세권역의 40, 50층 규모의 초고층 상업 업무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국제업무단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가 바로 어디냐면 용산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원효로 라인과 용문동 라인입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역세권역 위쪽으로는 6구역까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 효창공원 중심으로 한 아래 하단부 쪽은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경부선 라인 위쪽으로는 남영역과 캠프긴 부지 개발, 또 서울 역세권과 한화그룹 브랜드 타운화 사업과 서계청파동 라인의 재개발 특별 계획구역 라인의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산 투자의 핵심은 바로 J벨트에 투자한다라고 알고 투자를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한남동과 동부 이촌동입니다. 하지만 한남동과 동부 이촌동은 개발 계획이 확정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준비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소액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얻어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최고급 주거 산업 업무 벨트로 개발될 수 있는 경부선 라인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용문동 원효로 라인, 또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의 남영 역세권, 또 서울역 북부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될 또 GTX와 교통의 최고 중심축으로 개발돼 서울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를 하셨을 때는 용산의 큰 수익을 앞으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네요. 자, 이렇게 용산 지역에는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대형 이슈와 호재가 정말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추후에 이 용산 제이벨트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도 돈이 되는 부동산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산권 국제업무단지의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고요. 효창공원 역세권 바운더리에 향후 개발 압력이 커져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용문동 먼저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마용성 지역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마포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 용문동과 함께 마용성의 마포구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용산부터 떠나보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저희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원암역 주변에서 살필 거고요. 자,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시세 보실게요. 3억 8,5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용산 전문가가 골라오신 부동산입니다. 오늘 용문동에서 만나볼 텐데요. 대표님, 용문동에서 어디쯤인지 위치 한번 살펴보고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볼까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첫째도 입지고요.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다. 그만큼 입지의 가치는 불변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용산권역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은 바로 용산 민족공원. 가장 개발 이슈, 큰 이슈는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효창공원 역세권역이 바로 도보로 15분 정도 위로 올라가고 용산 역세권역의 중앙에 어디가 있느냐? 바로 용문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문동을 주목해야 될지 말씀드리면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즉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용문동 라인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원효로 라인과 용문동 라인 과거에 개발을 추진하다가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되면서 지금 개발이 스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매매가 자체가 5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원효로 용문동 라인 중에서 지분 시세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용문동 라인이다. 왜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요. 향후에 개발 이슈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면서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이쪽 라인은 개발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안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 용문동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용산은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용문동에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기대되는 소식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 용산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국제업무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제업무단지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15분 정도면 다닐 수 있는 접근성,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사업자 선정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 랜드마크 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다. 또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접근성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역세권역의 다양한 상업 업무 시설을 개발해 수혜, 또 용산 민족공원 주변의 미군기지의 후광효과, 개발의 후광효과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GTX AB 노선과 신안산선, 또 신분당선의 개통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지역이고요. 향후 개발 가치에 따라서 개발이 정말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뿐만 아니고 용산권역, 국제업무단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브랜드 대단 시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엔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 이미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셔서 가격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 지금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분 시세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용산 용문동 다중 역세권이면서 지분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지금 3억대 후반, 3억 8,500에서 4억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 예정가는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실투금 자체가 1억 5천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빌라 예전에 지어졌던 매물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또 개발 계획을 오랫동안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임대 관리자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신축 중에서 또 역세권 또 대로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 매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투금 자체가 작은 그런 주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는 단기 시세 차익 장기적으로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전자상가 복합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습니다. 10분, 15분이면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블 역세권, 다중 역세권역의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차 걱정, 임대 걱정 개발이 될 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용산의 가장 큰 이슈인 국제업무단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이슈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면서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정말 됐을 때는 입주권과 이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용문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그리고 신촌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세 확인해 보시죠.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대역이나 신촌역 근처면은요,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참 많을 것 같다. 그런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지 확인해 보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마포권역 대학가로 대표되는 지역이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해서 향후 도심권의 접근성 또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의 개발 가치로 인해서 지가와 새로운 부촌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죠. 신촌역과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도보로 5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역의 마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의 최고급 주거단지의 개발 계획들 또 주변의 다양한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학군 또한 새롭게 강남권역에 버금가는 그런 학원 타운가로 바꾸고 있고요. 상업 업무 시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 만나보자고요. 뉴타운 호재도 있다고요? 네, 도심권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지금 마포권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레프라고 대장주라고 해서 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아파트촌 단지로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의 가치와 도심권역의 가치, 또 지하철 2호선과 여의도와 도심권역의 탁월한 접근성으로 인한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 또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이고요. 그러면 투룸 기준으로 가격도 궁금해집니다. 매매 금액과 또 투자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마포권역 지금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본 지역과 주택은 주상복합 내에는 고급 주택이다,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4천에서 3억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예정가는 약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는 3, 4천만 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이 지역은 월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공급된
매물들이 거의 없고요. 공급 오피스텔, 원룸형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투룸형 구조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용산권역이나 아니면 이 마포권역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이 마포 노고산동 역세권역에 있는 주택은 고급 주상복합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면서요.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로서의 가치 또 풀옵션 다 들어가면서 임대 수익이면 임대 수익, 투룸 고급 주택의 희소 가치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포인트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면요. 마포 중심상업지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높은 개발 가치와 신촌 대로변 주상복합의 고급 주택으로서의 희소 가치, 또한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또 월세로 놓으셨을 때도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투자하시고 높은 임대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1 무료 상담에도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죠. 박일권 대표님께서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는 1:1 상담이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규제 대상인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신규 수주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부동산 저희가 찾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또 두 지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의 중심입니다. 충무로 5가와 또 논현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무로 5가는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수요가 넘치고 넘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호재들, 대형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나중에 미래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넘치는 중구 충무로 쪽과 함께요. 자,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의 중심 중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납니다. 2호선과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수요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주셨어요. 서울의 중심이라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 일단 주변 환경, 입지 포인트 따져볼까요? 네, 정말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봤을 때 딱 서울의 중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그 유동인구를 위해서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으로 말씀드리면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가깝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충무로역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로 봤을 때는 다양한 노선을 그것도 멀리가 아닌 굉장히 우리 집 앞에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버스 노선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서울 전 지역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터널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인접을 했기 때문에 남산 1호 터널 넘어가면 또 강남 바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강남권의 진출임도 매우 편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좀 살펴드리면요. 일단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가 꼭 있는 중부경찰서나 중구청도 걸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편리시설이 차근차근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 상가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걸어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로 집 앞에 있는 지하철 안에 있는 마련되어 있는 편의시설들도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백화점스럽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상업지역 빽빽해서 내가 조금 숨 막히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상업지역 아니에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상업지역 안에서도 숨이 트일 만한 공간, 내가 정말 자연을 느낄 만한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지역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청계천 있고요. 남산 또 일부러 찾아가시는데 남산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동대문 성곽길이나 남상 한옥마을도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상업지역에서 살지만 내가 일부러 가야 하는 자연 환경도 내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살아보실 수 있는 곳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지도를 딱 펼치면은요, 바로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곳 바로 중구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나는 노선이나 버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관공서나 백화점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 잘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개발 호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가가 오르기 위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이 지역 안에서는 또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라는 면에서 첫 번째 호재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중단도 되었고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분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운 상가에서 이제 진양 상가에 이르는 7개 군이
하나하나씩 변화가 됩니다. 지금 실정은 일단 7,000여 개 산업체 들어가 있고요.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분들이 직주 근접에 또 가까운 또 오피스텔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잠재적인 수요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마련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에 정말 큰 평수 대규모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연인이나 친구 또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하나씩 차차 채워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호선 다니고 3호선도 다니고 4호선도 다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노선이 6호선입니다. 6호선은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노선보다는 가깝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또 지하철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번 갈아타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걸어가서 한 번에 이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당역 쪽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당역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그 신당역 생각하면 서울 안에서도 조금 허물어가는 집들도 많고 좀 노후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차차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동네, 이사 가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에 당연히 환경이 더 좋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므로 집가 상승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복합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동대문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DDP로 변신이 돼서요. 굉장히 세련된 동네로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저도 가끔 나가보면 두산 면세점이 입점한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만 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소리 끄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중심 상권에서 미래 가치도 품은 데다가 교통도 편리하죠.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비쌀까 봐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투룸 오피스텔로 준비해 주신 게 오피스텔이니까 조금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시세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가는요. 2억 8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세는 한 2억 4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실투자 금액은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하신데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월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약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셨을 때 월세 이제 실투자 금액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는 동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신 있게 가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좀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대출 부분이라던가 여러분들께 맞는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구 충무로 5가가 좀 세련되게 변모하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지역에 맞게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주변에 일어나는 개발 가능성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집
되게 먼 곳에 이제 개발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방에 있는 작은 호재들도 꼭 확인을 하셔서 그 호재가 내가 투자하는 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수요층에 맞는 매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로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층에 맞는 내 외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오래도록 또 전세나 임대 놓으시기 굉장히 편한 매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거의 이런 매물 자체가 풀옵션이 많기 때문에 풀옵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요즘에 잘 쓰는 풀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풀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 근처에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건물 자체도 좀 임장 나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현희 팀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중구 충무로 5가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과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 텐데요. 자,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입지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지역이 이제 상권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살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하철로 보시면 지하철도 너무 좋아요. 일단 7호선 논현역에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논현역에서 한 5분 정도면은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강남대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강남대로 나가보면 그 중앙 차선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버스가 오가기 때문인데요. 한 140여 개의 노선이 오간다고 합니다. 140여 개라고 하면 정말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 노선들이 서울 전 지역 한 번에 거의 가고요. 서울을 벗어나도 거의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물론 자가용이 있는 분들 많겠지만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만 이용해도 정말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멀리 가실 때도 뭐 강남대로나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접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직접 살겠다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살아갔을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일단 강남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너무너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은 제가 없는 것이 다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몰,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맛집들도 굉장히 촘촘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원스톱으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 강남역을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정말 불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히 건물들이 다 있는데 그 건물들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직주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병원 사거리가 의료 특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곳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잠재적인 수요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정말 계속적으로 넘치고 넘치는 동네다라는 것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없는 게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교통은 물론이고요. 이 강남대로에 무려 140여 개의 노선이 지난다는 건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거주할 때 편의성 정말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연하게 좀 강남이니까 개발 호재가 많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좀 어떤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득이 되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곳도 이제 작고 큰 호재들이 많은데 가장 큰 호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가 이제 국제교류
영동대로 복합지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강남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제 업무나 전시, 스포츠, 문화,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이 되었습니다. 뭐 서울시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도 들어가고 또 원스톱으로 숙박시설도 900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도 잘 들어가고요. 뭐 수영장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GBC가 한 105층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또 현대자동차그룹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근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사 가셔서 내가 머물 곳 찾아야 되잖아요. 또 깨끗한 곳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직주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코엑스 사거리에 이어지는 규모는 한 지하 6층 규모로 정말 생각하면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특히 교통에 대해서 일단 철도 통합역사 들어가고요. 버스 환승센터 들어가고 공항 터미널 들어가고 주차장 그리고 시민 편의 공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되면 사실 하루 유동인구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철도, 지하철, 버스가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정말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서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호선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9호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다라는 말이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이 지나가는 지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평균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9호선이 뚫리는 곳은 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가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은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또 이 신논현에서 급행 노선이 있기 때문에 뭐 김포공이나 여의도까지도 가깝게 인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있는 분들, 직장인분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까지도 좀 끌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은 뭐 매매 금액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투자 금액 좀 부담이 없을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매매 금액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매 금액이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전세 시 예상이 됩니다. 월세 말씀드리면 일단 3천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이었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1억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팀장님과 함께 이 무료 1:1 상담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은 말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함께 꼼꼼하게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젠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최신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